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2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예, 오늘 저희의 또 시그니처 같은 파워 수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매번 이 얘기 드리네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는 또 정말 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멘탈을 지키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힘이 되는 그 인사 Hello everyone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그냥 지금 솔직히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또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신을 차려지는데 이번 주에 야간 근무, 초과 근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좀 잠 좀 자나 이렇게 보는데 또 정신없이 움직이는 미국 나스닥 선물 그리고 진짜 그냥 그래도 모르겠다고 자게 되면은 자꾸 그냥 알람 오죠. 예, 특히 여기서 알람 그거를 꺼야 되는데 계속 뭐 미국 시장에 뭐 엔비디아가 5% 빠졌습니다. 뭐 테슬라가 5% 빠졌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은 5% 10% 급등합니다. 10% 급등. 야, 이게 뭐 한 2, 3일 동안에 계속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또 어떻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몰라 하고 그냥 자요. 눌러봐야 되겠죠? 눌러보고 또 차트 보다 보면은 야, 잠깐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미국 계좌 열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이래저래 그래 막 다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거의 변동폭을 마구 보여주는 그런 난리브루스 특히 이 사태를 만들어 놓으신 트럼프 선생님은 그냥 신나게 티샷 하는 거 이거 골프하는 거 영상에 올라오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은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자산시장에서 돈을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심장을 아주 그냥 어디 담요 퀘스트 하시는 겁니까? 네,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 트럼프 일기 때도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저희 게임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한번 마음을 놓을 때는 올라간다고 마음 놓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다시 한번 출렁였다가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못 믿어서 한번 저점 더 깨고 밑으로 쫙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아이고 그냥 이제 시작됐구나 생각하고 이 변동을 얼만큼 잘 이겨낼 건지 또 얼만큼 솔직히 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변동을 탄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쫙 밀렸다. 공포를 그냥 딱 무릅쓰고 그냥 매수. 네. 가능하셨겠습니까? 이번 수요일 날? 네. 그게 되고 그다음에 쫙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정리하는 그 희열 이걸 느끼면서 와, 나 변동을 타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보여주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단기 전에 엄청 커졌고 아이고 부러워하지만 그 나의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좀 하고 다시 흔들리면 또 봐야지. 근데 또 그런 게 나왔다 또 들어갔다가 또 그 타이밍을 또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과정들 이런 걸 보면서 대응하는 게 변동성을 타는 건데 말은 쉽죠. 예, 쉽게 말은 하지만 대응이 참 어렵다는 거. 하지만 마인드 자체로든 그래도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와 그를 또 자꾸 그래도 다독여주는 매일 아침에 열리는 7시 반 예, 파워 시황 거기서 함께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채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울다가도 언젠간 웃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다시 파이팅을 외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입만 털다가 끝나면은 뭐 주식 예능 방송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는 또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일단 시장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었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양봉을 좀 커다랗게 내기 시작하고 요거는 그렇다고 쳐도 조금 좀 특이한 모습들이 코스닥은 먼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코스닥이 움직일 때 아니면 코스피가 움직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가총액이 뭐가 움직이는지 봐라. 그럼 거기서 움직이는 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대형주 좀 아니니까 좀 작은 종목들에서 뭐 대응할 게 없을까? 그렇게 해서 확산시키게 되면은 분명히 그래도 먹을 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들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좀 묵직합니다.
파워 시황에서 언급드렸었죠. 2차전지가 당장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뭔가 주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 10위에 들어온 펩트론 리가캠 8%대 그리고 잘 보게 되면 알테오전도 뭐 그냥 문의는 올려놨네요.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화력이 적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 같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ABL 바이오는 주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바이오가 대세로 딱 가기 시작하죠. 이걸로 끝났으면은 아마 오늘 뭐 2% 가까이 올라오는 게 어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 텐데 거기다 잠깐만 나도 숟갈 좀 놓겠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것들 휴젤 클래시스 대표적인 임용기기 쪽이죠. 이쪽 거기다가 저 밑에 이쪽이 자리 잡게 하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같이 다 버리는 모습들이 들어오는 관점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안 가도 다른 쪽에서 이렇게 딱 확산되면서 자리 딱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주 대차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게 주도주의 특성을 갖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움직임이 확인이 돼야 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러고 보면은 충분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변화 보면서 그거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섹터를 추적한다. 솔직히 매매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팁입니다. 이거는 언급을 드렸었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느냐? 코스피도 볼까요? 코스피는 뭐 좀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서 축 쳐졌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게 되면 못 가고 반도체 2차전지 가격에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방산, 여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딱 뛰어가고 거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5%대 올라가고 하나오션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방산과 조선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시장을 끌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눈에 띄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 쪽 보게 되면은 자세히를 보게 되면은 아예 외국인들 파는구나. 아예 기관은 조금 사는데 무늬만 사는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시장을 오늘 같은 날 2400 안 무너질게 버텨줄게 라고 했던 거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버텨주고 거기다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응집해서 영향력을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 사모펀드 이쪽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코스닥에서 400억을 샀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또 대부분의 제가 지금까지 수급 이렇게 쭉 주간 단위로 봤었을 때 이쪽에서 거의 지금까지 계속 매도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 시행되고 주가가 좀 빠진 이 시점부터 사모펀드가 움직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롱숏이 가동될 준비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은 뭐 숏대로 갈겠지만은 롱도 제대로 되는 것들은 롱으로 붙어보겠어 라는 쪽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온다는 쪽도 보게 되면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의 섹터의 종목의 차별화가 또 거지겠구나 라는 쪽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열리려는 모습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연기금이 버텨주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판다고 하더라도 형님 사주고 뒤에서는 열심히 다른 이제 사모펀드들이 종목들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큰 폭의 하락만 없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5%대 이제 5%가 무슨 A 이름이 돼버렸어요. 5%대 하락 이하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은 딱 눈치 봤다가 연기금 사는구나. 그럼 지수는 조금 덜 밀리겠구나. 그러면 덜 밀리는데 어떤 종목을 이용해서 덜 밀리게 될까라고 하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총출동 되겠죠. 자, 이런 이쪽으로 또 가고 이쪽도 가고 하면서 그런 섹터들이 거기서 탄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합뉴스경제TV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종목이 시장을 이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게 거의 맞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뭐 큰 폭의 등락만 없이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크게 뭐 저점 찍고 고점까지 팍 찍고 오버 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약간 슬로우지는 모습들만 나온다 하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같은 데서는 오히려 시장은 어차피 대형주들은 눈치를 뭐 아까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들은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오히려 빠르게 이를 채우려고 하는 준비가 나올 것이다. 안쪽에서 게다가 또 여기에 이제 좀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달러가 생각보다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해요. 이 달러가 지금 100대가 인덱스가 무너졌습니다. 인덱스가 무너지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금리는 급등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중국이 파는지 아니면 현금 필요하다 보니까 누가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쪽에서 달러가 100대가 되는 달러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죠. 그래서 지금 엔달러가 143인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145대 무너지고 그래서 당장 일본은 허덕이겠지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해서 시장에서 어떤 큰 변화가 나오는 쪽으로 지난 작년 6월달처럼 8월이었나요? 예, 그때처럼 그런 변화만 나오지 않는 게 확인되게 되면은 시장은 계속
어느 정도 국내 쪽에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그냥 국장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매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밀리느라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하네. 그래서 조금 보강하는 쪽은 있겠지만 주력은 한국 시장이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하락할 때 한국을 좀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봤고요. 달러가 약해집니다. 게다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더 용인을 안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또 립서비스나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는 거를 봤었을 때 달러 약세는 일단은 자금들이 미국에 안 있고 또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 또 강할 것이고, 근데 지금 유가만 빼고, 유가도 원자재라고 보게 되면 유가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금, 톤, 구리도 밑에 있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신흥국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이제 자금들의 모습들이 미국은 일단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책이 뭐 하루아침에 변하고, 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금리를 관세도 세금입니다. 세금을 빡 올려버리고, 뭐 세금을 올리는 나라는 좋겠지만 그 상대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물론 마찬가지로 미국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모습이겠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나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이거를 조금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못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자금들이 이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머니 무브먼트의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제 느낌에는 빠르게 지금 60달러대가 기점으로 해서 이 밑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만 봐.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과석연료 드릴 베이비 드릴. 예, 이런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어떤 에너지 기업들, 쉐일홀들 원망을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다듬겠죠.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이걸 밑으로 이 정도로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관세를 올려서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를 그만큼 못 올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좀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관세와 다르게 유가가 안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금리 인하할 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가를 다시 또 올리는 부흥작용을 하든 그런 식으로 약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단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미장보다는 국장 쪽에 대해서 무게를 올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충격은 일단 같이 받았지만 그 충격 받을 때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패턴들이 다른 게,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은 이때 버틸려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1차 하락했을 때, 그리고 1차 정확하게는 이때가 2월 중반부터 2월 말 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2월 말 때 요쪽이죠. 갔다가 다시 돌리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한국 강해. 그러다가 미국이 생각보다 세차게 밀리니까 하는 사이 여기까지 밀려졌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들도 다 같이 동조가 됐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쪽에서 적어도 이제 미국이 여기서 그냥 급하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이상이나 전체적으로 깨는 식으로 강하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버티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게 밸류도 그렇고 PBR 0.800원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털어놓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 대한 솔직히 기대는 정치 돌아가는 거나 지금 나오는 거나 모든 걸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러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한국 시장의 더 조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1,470, 80원 갔다가 지금 30원대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원화 강세가 들어가는 모습들도 이것도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한국이 좀 더 강하겠구나. 지금은 아직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관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는 있겠구나 라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은 결론은 지금 시장은 이제 눈치는 봐야 되겠죠. 계속 보는데 만약에 미국 때문에 같이 급락한다. 또 똑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크게 나온다. 뭐 하겠습니까? 이번 같은 케이스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현금을 다 못 썼지만 절반 가까이 놔뒀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급한 하락대 나올 때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거는 공포를 사야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 짧은 시일 안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물론 아쉽습니다. 아, 이거 다 베팅할 걸, 아이고, 배 아파. 그래 봐야 뭐합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시장을 이용하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장잔바리의 자세, 트레이더의 자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 저는 그러면 또 들어가겠죠. 근데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눈치를 보면서 뭐 같이 확인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기회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 초입이다. 원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경기 인하를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이제 위축될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이게 진짜 명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세 전선까지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위축될 거야 라고 하는데,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소프트 랜딩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쪽이 아니게 되면 완만한 쪽으로 조정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확인이 되는, 경기가 확인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랬을 때 자금이 다른 쪽으로 가서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 이걸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언젠가는 돌아설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길거나 관세 여파들을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나 그 밖의 국가들은 관세를 통해서 경기가 충격이 들어온다. 막을 거 아닙니까? 돈을 풀 거 아닙니까? 한국도 금리 인하 기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재정을 풀려고 지금 추경을 뭐 3조를 해야 되니 뭐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결정을 못 할 겁니다. 한 두 달 안에 대선 결과 보고 대통령이 새로운 분이 와서 이제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당선된다면 하반기에 또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본다 그러면은 부양책들이 조금 더 나올 거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주식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는 저희가 룰이 있어요. 항상 하반기가 가게 되면 9월달 이후에는, 추석 이후에는 주식하지 마라 말이야, 이런 얘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위축된 쪽을 좀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 그냥 물론 정부의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되, 아니야, 예, 항상 똑같아,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봐야죠. 네, 하지만 일단 역시나 적어도 종목의 기회는 계속 온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과 또 섹터의 동향들을 이용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섹터 이거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예, 이거 털다가 시간이 많이 간지 모르겠어요. 예, 항상 스토리 그냥 약간 저만의 소설 쓸 때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냥 잔잔바리 한 사람으로서, 트레이더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오래 살아남은 트레이더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봐주세요. 그리고 얻을 건 얻고 챙길 건 챙기고, 예, 그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 저희 또 백미 시그니처, 그리고 또 아주 보석 같은 코너, 예, 또 이번 주 수급을 털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두 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1등 한국전력, 얘가 인포먹스에서도 조금 그냥 제 생각하는 걸 털긴 털었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 근데 아쉽지만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외국인들 이번 주에도 뭐 4조 넘게 팔았다 보니까 뭐 전력공사 사고, 통신주 사고, 뭐 말 다 했죠. 이게 1, 2위게 되면. 나머지는 뭐 금액도 별로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뭘 또 특징을 찾는다. 금액이 보세요. 70억 외국인 매수가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 안 사는구나, 시장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크게 없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본다 그러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자동차는 관세를 막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직 더 빠지게 되면 사고는 싶은 가격이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액션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도 차라리 파는 자리가 맞겠다, 다시 자리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드린 것던 거와 똑같습니다. 관세 여파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미리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게다가 또 HD 현대 마린 엔진, 예, 이런 거는 또 의미 있게 사긴 하네요. 그리고 조선의 한 종목,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한 종목 이렇게 사기 시작하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쪽에서 약간 전력기기 특이한 것들 많이 빠진 것들 매수가 들어온다 안쪽들인데, 그래봐야 산일전기 이번 주에 120억,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S 사고, 두산 매수 들어오고, 두산은 조금 아깝죠.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쪽이고, 코스맥스 들어오고, 현대제철,
뭐 특별히 뭐가 잡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도 전력기기 샀다, 거기다가 그리고 조선 샀다, 방산 샀다,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유틸리티 샀다, 이런 쪽으로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별로 볼 게 없어서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두 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3종목 보겠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게 샀다. 그러면은 ABL 바이오, 이런 거 강하게 들어오죠. 고점에서 좀 묵직합니다. 고점에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답을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진짜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ABL 바이오나 뭐 페트론이나 이런 종목들 강하다 그러면은, 페트론 여기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큰 종목들이 좀 쉽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약간 좀 올랐기 때문에 쉰다 그러면은 알테오젠으로 또 바톤이 나오면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쪽들 종목들 들어오기 시작하죠. 바이오 플러스는 아시는 것처럼 그 톡신 하는 회사 하기 때문에 보톡스 이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바이오 플러스, 클래시스, 또 저평가하고 이번에 FDA 승인인가 뭐 그건 뭐 하나가 있었죠. 그거 가지고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휴메딕스 약간 그런 쪽이고, 진짜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보시면 이런 거 종목들 들어온다 그러면 임의용도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바이오는 벌써 두 종목 들어오고 큰 것들 두 개가 딱 들어오네요. 바이오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랩 모르겠습니다. 이건 원익 IPS, SM 그 반도체 쪽에서도 뭐가 들어오는데 뭐 확실한 것 같지 않고, 가비아 이런 거는 뭐 KINX 대주주다 보니까 KINX 돌아가니까 가비아 저평가 아니야?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밖에 BHI 원자력 쪽에서의 종목들, 하이젠 RNM, 카페24 그냥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또 고개를 쓱 내밀고 있다. 안쪽들인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기금이. 연기금 이번 주에 열일을 했었죠. 연기금이 4월 두 번째 주 코스피에서 선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빠지지가 않네요. 삼성전자를 놓고 지수 방어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기금이 지금 이번 하락 때 얼만큼 큰 역할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연금 되는 거 가지고 불만도 많고, 물론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못 받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또 재단을 세워서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 두 종목 들어오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총 1, 2, 3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섹터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시장을 샀다는 쪽으로 용도가 보는 게 맞겠죠. 삼성 바이오까지 있습니다. 다 들어오네요. 쭉 보게 되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 쪽으로 보되, 그래도 HD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하나오션,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 그래도 섹터 걸치는 쪽은 조선이 들어가 있다. 뭔 의미가 됐어? 의미를 할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화에어스페이스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종목 중에서 메코인프라는 뭐 그냥 그런 쪽이고, KTNG 그것도 열심히 사는데 주가는 안 가요. 이건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은근히 강한 종목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는 왔다 갔다 동력폭이 심한데 현대건설은 꾸준하게 강세로 가고 있네요. 그만큼 건설 쪽에서 제 작년에 빅베스 그래서 다 털은 게 있다. 이걸 가지고 올해는 기대감,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계속 또 꾸준하게 보는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지수 방어와 조선을 샀다. 이게 가장 큰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4월 두 번째 주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 보게 되면,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알테오젠이 다네요.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뭐 거의 바이오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다 샀다라고 보고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봤었을 때 보로도이 들어와 있고, 세 종목 이게 포진이 돼 있고, 휴젤 또 마찬가지로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또 실리콘트는 화장품인데 그래도 임용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이쪽으로 바이오랑 그리고 또 임용으로 다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JYP 들어오네요. 하지만 많이 무겁습니다. 조금 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YG엔터 이런 쪽들 들어오다 보니까 엔터 쪽도 관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코나이라고 하는 정책 지역 화폐 관련 쪽들, 코나이 웹캐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쪽들도 매수가 살살 들어오는데 금액은 뭐 22억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요 밑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 정도로 해서 요 섹터가 강하게 연기금이 사는 섹터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또 353535 가장 매매를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그리고 또 저도 뭐 이제 의무로 양으로 많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벌써 딱 뜨네요. 한화 시스템 방산 못 참지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쭉 보다 보니까 현대로템 들어오기 시작하고 딱 보게 되면 방산이 제일 많구나 라고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미포 들어옵니다. 현대중공업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한국카본 이것도 이번 주에 그렇게 사더니 거기까지 갔네요. 효자 종목이죠. 저희 에어클래스 고객분들도 효자 종목 이렇게 가고 있고 한화오션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방산조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면서 섹터의 핫한 종목들 주도주는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모펀드들이 돈도 들어와 있고 종목도 끌어낸다. 그냥 답이 나온 거죠.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관세 없는 섹터고 미국이 손 내밀고 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만약에 유럽을 철수하게 되면 또 방산 쪽들은 우리가 또 할 일이 많고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강하고 이렇게 좀 떠 있다 보니까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출렁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편입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안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더 많이 빠지니까 항상 더 많이 빠진 그 종목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오히려 추세 강한 것들도 눈길이 가야 되는데 제가 매매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초인의 힘으로 우와 초사이언 우와 드래곤볼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그래도 삽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열심히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게다가 한화비전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한미반도체보다는 저는 매매하기는 한화비전이 훨씬 좋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도 뭐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이 터난다고 해서 예전에 봤던 프리미엄 PR을 그대로 멀티플을 못 가져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도 반등하게 되면 차라리 정리가 맞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바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금액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의외로 이번에 사모펀드들이 금액들이 꽤 됐습니다. 조금 좀 움직이네요. 삼양식품 들어오고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삼양식품 이마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마트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쿠팡에 물론 지금 쿠팡의 그 편리함에는 누가 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편리함은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가격으로 승부 보자. 그러면서 입점업체들은 엄청 좋은 그런 느낌이 나요. 와 가서 뭐 딸기 한 팩이 500g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3,000원대? 지난주엔가 세일할 때 보니까요. 과자 5봉지가 2,000원이었나? 이러면서 일단 사봤죠. 사다 보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온 분들이 뭐 이렇게 싸? 그러면서 만큼씩 다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가격을 유도해서 뭐 오프라인에 한번 그래도 내 입지는 남겨놓겠다 라는 전략으로 쓰나요? 이마트의 전략들이 좀 바뀌었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신나게 삼겹살 구워 먹고 뭐 다 했었죠. 근데 과일도 신나게 먹고 근데 지속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여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올해 흑자 전환 뭐 1조 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 이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통주 쪽에서 자존심을 세워줄지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사모펀드가 4월 두 번째 주 어떤 종목을 샀느냐? 당연히 ABL 바이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딜리가더라고 초기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팩트로는 뭐 중간에 대충 나왔더니 그냥 쭉 아이고 배 아파 그렇지만은 ABL 바이오는 제 효자 같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에어클래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파마리서치 뭐 좋은 종목 다 샀네요. 파마리서치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들어갔고 오스코텍 오스코텍을 이게 뭐 무슨 그 자회사 상장을 하냐 마냐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오스코텍보다 유한양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이런 거 갖고 리와캠 들어오고 있고요. 젠백스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벌써 한 5종목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파마 리서치 그리고 실리콘2 똑같네. 실리콘2 많이 관심 갖네요.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 이런 거 보게 되면 관심은 또 임의용으로 들어오고 있고 위 상단부에 바이오 반 임의용 반이에요. 거의 그런 쪽으로 매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들은 약간 확산이 조금 덜 되는 거죠. 주도는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나마 반도체 중에서
중요한 지지권 위쪽에 있는 종목입니다. 잘 버티고 있죠. 예, 그런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 그 밖에 솔트룩스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것도 정책 테마로 좀 바뀌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예, 일단은 단기 평선 크게 안 깨지게 되면은 또갈 모양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게 좀 이어지는지 다음 주 봐야 되겠죠. 솔트룩스, 뭐 이스트 소프트, 뭐 이쪽 계열 있지 않습니까? AI 소프트웨어 블라블라블라 이거는 또 정책 테마주로 강하게 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거보다 마음 편하게 데이터 센터 AI를 위해서 좀 확대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전력기기부터 AI 인프라 관련 쪽들도 신경을 쓸 거고 그러면은 또 GNC 에너지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번에도 안 빠지고 버텼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저 스튜디오 드래곤, 예, SM 이런 것들 그래도 여전히 한알령 해제 관련 쪽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게 보면서 지금 주도로 보이는 섹터들은 사모펀드를 계속 매수를 했다.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또 저희의 소중한 수급 분석 코너 다 맞춰봤고요. 그냥 이번 주는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빨리 가서 그냥 뉴스 경제 TV 끝나고 찍는 거다 보니까 예,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에너지 박박 긁어서 지금 쓰고 있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섹시는 아니고요. 예, 조금 더 맛이 갔네요. 이 음질 상태 항상 엉망이라서 발음도 엉망이라서 항상 죄송함을 느끼는 예 유튜버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는 다른 거보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뭐 또 하면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쉬고 조금 많이 맑은 정신으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여러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고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 시장 끌려다니라고 또 가슴이 콩닥콩닥 했다가 확 펴졌다가 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모습들처럼 시장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래도 파우시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좀 이왕이면 예, 나도 좀 프로 트레이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하는 것처럼 한번 좀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절대 가격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뭐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엇박자 날 수도 있고 뭐 아니 엇박자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소액이라도 한번 잘 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흔치 않은 기회 뭐 이런 변동성 큰 기회는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트럼프 시대는 또 변동성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쫄고 가슴 졸이다가 살았다 이거만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정신병 걸리겠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 이걸 조금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좀 저희도 매매가 좀 진화해야 되겠죠? 네, 진화 예, 누구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푹 쉬시고 다음 주도 같이 아시죠? 파워시황과 함께 7시 반 땡땡땡땡땡 안녕하세요. 이거 예 같이 찾아뵐 테니까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네.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근데 물론 미국 시장에 따라서 밝은 목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밝은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또 보니까 예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죄송스럽고 그거 지적하시는데요. 네. 어쩌겠습니까? 예. 그냥 목이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길게 태어났고, 예. 아무튼, 네, 열심히, 오늘 한 주 고생하셨고, 예, 다음 주도 저희 파워시황과 파워수급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요. 그만하세요. 그럼 그만할게요. 아니면 혼자 여기서 벽에다 보고 떠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럴 때까지라도 계속 또 같이 한 분이라도 찾아주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잘 쉬시고, 다음 주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정도는 우리 사이, 저희 사이에 한번 좀 눌러주신다고 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예, 쉐쉐, 땡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